여기 파트 이름은 절대부등식인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는 파트가 고등상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죠.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 몇 가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부등식은 부등호의 식의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A 양변에 더하고 뺄 수는 있겠죠. B를 더하면 안 되죠. B가 있으니까. C B 더하기 C A 곱하기 C B 곱하기 C 나누기 C 나누기 C 조심할 점이 있겠네요. 좁아요. 좁으니까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더하기 빼기는 관계가 없죠. 더하기 빼기는 관계가 없잖아요. 더하고 빼고 한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 한 거야? 곱하고 나눈 것은 주의해야겠죠. 얘는 뭐 주의 시의 부호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다시 말해서 C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부등식은 함부로 곱하고 나누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부호 때문에. 됐어요? 등식은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0 때문에. 등식은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0 때문에.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부등식은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부호 때문에. 0은요. 당연히 0은 등식에도 있으니까 0은 생각을 하셔야겠죠. 됐죠? 다음. 두 번째.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합도 양수이고 곱도 양수가 되겠죠. 뭐 당연한 말이겠죠. 우리는 양수이고 일 때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 우리는 이 식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A 제곱하고 B 제곱 누가 더 클까요? A 제곱이 더 크겠죠. 됐어요? 루트 A보다 루트 B하고 루트 A가 더 크겠죠. 또 B분의 A는 A가 더 큰 B분의 A는 어떻게 되죠? B분의 A 아직 적지마. B분의 A 적지마.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A가 더 크면 B분의 1이 더 크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양수 조건에서만 하고 있어요. 양수 조건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힘든 것이 뭐야? 이 말이 사라졌을 때가 힘들겠죠. 양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양수에 대해서는 2, 3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제곱해보고 루트 씌워보고 역수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의사항은 뭐 여기서 주의사항은 음수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부등식이 참거짓이 좀 힘들어진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면 양수, 음수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거 하나만 적어주고 좀 이따 넘어가 볼게요. 자, A가 0부터 1 사이입니다. 0이 나왔다는 것은 양수 때문에 나온 거고요. 1은 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1은 왜 나왔죠? 1은 역수 때문에 나왔습니다. 0은 양수 때문에 나왔어요.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나오는 거고 1은 뭐 때문에 나왔다고? 역수 때문에 나왔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의 기준은 역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A분의 1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을 뒤집으면 역수는 1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요거는 잘 안 틀려. 요건 잘 안 틀려요. 그러면 A분의 1이 1보다 크면 A분의 1이 1보다 크면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분의 1이 1보다 크면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틀려버립니다. A분의 1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일단 A가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고 역수를 뒤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긴 했는데 0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린다 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틀려요. 이렇게 가는 것은 잘 안 틀려. 이렇게 갈 때는 틀리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한번 선생님 다시 적어준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절대값 A는 무조건 양수겠죠. 0 포함하고. 그럼 양수란 말은 양수적인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양수라고 말한 겁니다. 절대값은 양수다. 0은 들어가고 A제곱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다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당연히 양수겠네요. 하나가 양수니까 두 개도 양수겠지. 다섯 번째. 절대값 A는 A보다도 원래 큽니다. 맞겠죠? 절대값 A는 A보다도 커요, 원래. 작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값 A가 어떻게 작을 수는 없겠지. 그러지? 그럼 어떨 때 절대값 A가 크고 어떨 때는 같겠네요. 어떨 때는 크죠? A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A가 크겠죠. 같을 때는 어떨 때 같을까요? A가 양수일 때는 같겠죠. 등호 0이면 같게 되겠네요. 0이면 같겠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증명 내용에서는 이 등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등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들. 다음 두 수의 대소 비교입니다. 대소 비교. 크고 작음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방법은 첫 번째 두 개를 빼봅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도 부등식이 어려워. 부등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일단 풀어봅니다. 내가 부등식이 너무 어려워. 못해? 일단 등호로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당연히 부등식이 어려우니까 등식으로 바꿔서 풀려고 했던 거잖아요. 풀리면 일단 등호가 풀리면 부등호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식으로 풀었을 때 어떤 답들이 나오면 그 답도 부등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당연히 주의해야겠죠. 부등호는 방향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겠죠. 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뺐을 때 우리가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된가요? 얼마가 되지? 뺐을 때 같으면 뭐가 된가요? 0이 되겠죠. AB가 같으면 0이 되겠죠. 그러지? 다시 말해서 는 0이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는 0이 기준이면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네. 이 말은 첫 번째 말은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고 두 번째 말은 A랑 B랑 같다는 말이고 세 번째 말은 B가 더 크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두 가지를 해볼게요. 크다만 비교해보자. 크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당연히 A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말이겠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양수라는 말은 A제곱이 더 크다는 말이죠. 그 말은 A가 B보다 더 크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겠지. 왜? A, B가 양수, 음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말은 절대값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제곱이 크다는 말은 절대값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제곱은? 세제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세제곱은 얘가 봐보자. 얘를 수를 넣어봅시다. A 세제곱 A는 양수 B는 음수면 양수의 이게 제곱이네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이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양수의 세제곱이 음수의 세제곱보다 당연히 크겠죠. 수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큰 수가 더 크네. 그러지? 그래서 세제곱이 크다는 말은 A가 크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를 좀 주의해야 되겠죠. 주의해야겠죠. 제곱이 크다는 것은 절대값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절대값이 벗겨지려면 양수 조건이 붙으면 되겠죠. 조건이 붙으면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 대소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있냐면 나눠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눠보는 방법이 있어요. 단 나눌 때는 양수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수일 때는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B분의 A를 했을 때 기준이 누구겠어? 같으면 얼마입니까? 같으면 1이죠. 그래서 뺐을 때는 기준은 0이고 크다 작다의 기준이 0이고 나눴을 때는 기준이 1입니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자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1보다 작다는 말은 분모가 더 크다 이 말이 되겠네요. 오라 그러면 두 수를 크기를 비교해봐라 하는 방법은 두 수를 빼보는 방법이 있고 두 수를 나눠보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이제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두 수를 빼보면 되고 나눠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에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크면 세제곱을 해도 a 세제곱 b 세제곱 크겠죠. 제곱을 하면 돼야 안 돼. 일단은 제곱은 양수는 해도 됩니다. 양수는 제곱해도 돼요. 우리는 실제 생각해보면 양수하고 음수는 비교해야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당연한 거니까. 이게 보통 크기 비교를 하라는 문제는 양수 음수를 비교하지는 않아요. 그럼 딱 보면 얘는 무조건 양수만 되고 얘는 음수가 될 수 있다. 당연히 큰 것은 당연하겠지. 알겠어요? 당연한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입니다. 당연한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야. 됐어요? 여기서 당연한 것은 몇 가지 적어줬잖아요. 이런 거에 이런 당연한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야. 앞으로 절대 부등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됐어요? 다음 부등식을 이제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자, 일단 부등호를 무시합시다. 일단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절대값 a 더하기 b가 크겠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더 크겠어? 상식적으로. 얘는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 붙인 거고 얘는 각각 절대값 붙여서 더한 거죠. 각각 하면 무조건 양수를 해서 더해지잖아. 얘는 더할 때 절대값이 커질 수도 있지만 절대값이 줄어들 수도 있지. 부호가 작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오른쪽에 당연히 크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지?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이 크다 생각하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뺄 수 있겠나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 있겠나요? 나누기도 더 힘들겠네.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본다? 현재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을 해봐도 되겠다 이거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빼본다 이거지. 두 개를 직접 빼기가 안 되면 제곱을 해가지고 빼도 되겠다. 단 양수 조건에서만 가능하겠다 이거지. 됐지? 현재 우리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양수이고 절대값 a 더하기 b도 양수니까 우리는 제곱을 해서 빼겠다. 선생님이 자리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크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겠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크다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제곱은 얘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심해야 돼. 똑같은 게 두 개. 그러면 절대값 a 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야. 두 번째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니까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빼기.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절대값을 붙였으면 얘가 양수가 된 거죠. a 더하기 b를 해서 절대값 붙이면 양수가 돼서 제곱을 한 거죠. 만약에 절대값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었냐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라, 절대값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곱을 하면 풀어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절대값 풀이 방법론 중에 제곱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절대값 a제곱은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a제곱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이 되겠죠. 얘는 다릅니다. 얘는 절대값 벗기면 안 되겠죠. 근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하고 똑같나요?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양수로 만들어서 두 개 곱했어요. 됐어요? 절대값 a, b는 곱해가지고 양수를 만들었어요. 다른가요? 이
마이너스 3은 2, 3, 6 이래 된가요? 얘는 이래 되나요? 똑같죠. 곱하기는. 곱하면 절대값이 똑같고 우리 부호만 생기는 거니까 다시 절대값 붙여면 다 양수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a 절대값 a제곱은 a제곱 똑같아서 사라지고요. 절대값 b제곱은 b제곱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얘하고 얘만 남아요. 그래서 2로 묶어내면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봅시다. 절대값 ab하고 누가 큽니까? 절대값 ab하고 ab는 누가 커? 절대값 ab가 더 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등호가 있죠. 등호. 절대값 ab는 ab보다 당연히 크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절대값 a는 a보다 당연히 크다고. 그러지? 어떨 때? 음수이면 당연히 큰데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한다? 양수일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A, B가 양수일 때다. 그래서 부등식에서 우리는 절대 부등식에서 항상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 우리는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참고적으로 x가 a보다 크다, x가 a보다 크다,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제가 했죠. 기준을 보면 자, 이 중에 최대값이 있는 게 누구면 최대값? 최대가 누구가요? 최대라는 것은 밑으로는 상관없지만 위가 막힌 거잖아요. 최대가 있다는 것은 위가 막힌 거잖아요. 뭐보다 어째야 돼? 작다 쪽으로 가겠죠. 작다는 이쪽이겠네요.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A가 있지만 얘는 A가 없는 거야. 그럼 A 바로 밑에가 뭐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우리는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최대값이 A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최대값을 선생님이 라지 M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여기에만 있는 거죠. 앞으로는 최소값을 스몰 M으로 쓰겠습니다. 등호가 없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어쩐다고? 최대, 최소값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호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크거나 같다. 등호 쪽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거죠. 단 조심할 것은 어떨 때 등호 최대값이고 최소값인지 기억해야 돼요. 위쪽이 막혀 있으면 최대값, 아래쪽이 막혀 있으면 최소값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모르면 얼른 수직선 하나 그려보세요. 수직선 그려보면 얘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면 아래쪽이 있으니까 최소값이 있는 거고요. 뭐보다 작다라 말하면 위쪽이 막혀 있으니까 최대값이 있다. 이거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내가 식을 적었어. 근데 최대값이 안 나와. 내가 식을 적었더니 뭐보다 크다라 나왔어. 그리고 최대값을 물었어.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이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잘못 풀었다 소리야. 세석을 잘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부등호 바꿔 써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 예시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하고 루트 AB는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AB는 양수만 갖고 얘기했죠? A씨를 한번 들어볼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2 3 루트 5 느낌 있나요 없나요? 느낌 없나요? 느낌 없어? 느낌 없어.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루트 6 얘는 2 루트 3 얘는 루트 귤이 얼마냐? 집중해 집중 12 이쪽이 좀 크네. 아니 뭐 장담할 수 있나요? 이거 되겠지. 아직 모르니까 선생님 예시를 지금 몇 개 들어본 거잖아. 어?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실제로 해보겠다 이거지. 실제로. 그러면 얘가 클 것 같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데 바로 빼죠 안 빼죠? 안 빼집니다.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우리는 뭐 했다? 제곱을 해서 빼겠다 이거야. 는 조심할 점 하나. 여기에 제곱하면 루트 A 제곱은 A입니다. 루트 B의 제곱은 B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A, 루트 B를 곱하면 A, B가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이니까 2 루트 A, B가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등식은 범위가 실수 범위입니다. 허수는 없습니다. 부등식 실수 범위야. 빼기 루트 A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루트 A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가 돼서 얘는 2 루트 AB가 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크다? 얘가 더 크더라 이거지. 결론적으로 얘가 더 크다. 앞에서는 결론 내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결론 안 했네요. 마무리 안 지었어? 결론은 이렇게 되니까 누가 더 크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는 크다라고 마무리해야겠죠. 원래는 여기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 제곱이 얘 제곱보다 크다. 이 제곱이 얘 제곱 크다. 근데 얘네들이 양수만 갖고 얘기하니까 얘가 더 크다. 결론적으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간단한 예시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간단한 예시. 부등식을 지금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루트가 있는 것은 제곱에서 빼본다.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 것도 제곱에서 빼본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게 누가 큰지를 확인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실수에 대하여 항상을 붙이겠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무조건 성립하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좀 외워달라 이런 말이지. 어느 정도는 외워놓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걸로 넘어가다 이거죠. 그래서 몇 가지씩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란 말이 나와서 실수란 말이 나오면 가장 쓸모있는 말이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이 있었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다음 해봅시다. 기억 1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제곱식이니까 우리 뭘 만들어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완전 제곱식 얘가 있으면 뭐가 필요한가요? 2로 나눠서 제곱이 필요하죠. 4분의 1 B제곱이 필요합니다. 이해됩니까? 이 정도 갖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차근차근 가볼까요?
a제곱 뿔마 ab 플러스 4분의 1 b제곱 이렇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다고요. 남는 거 4분의 3 b제곱이 번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니까 제곱 플러스 제곱 이래 나왔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등호 조건은 항상 저거라 했죠. 등호는 어떨 때? 등호는 어떨 때?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등호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되겠죠. 이쪽이 0, b가 0이면 a도 0. 아, a랑 b랑 둘 다 0이다. 그래야 등호 성립하겠다 이거죠. 옆에다 b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는 똑같은 방법을 보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얘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얘는 수니까 실제적으로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오지. 얘가 원래는 이제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0보다는 크다가 된다고요. 얘는 0이 등호에 있고 얘는 등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많이 알던 식이네. 얘는 뭐야? a 뿔마 b의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등호는 말하지 않았겠죠. 알겠죠? a랑 b랑 같을 때 a와 b가 부호가 반대일 때 이래 되겠죠? 세 번째 식은 많이 봤죠? 여기 있다 뭘 곱하죠? 2를 곱하죠? 이 식 있다 2를 곱해가지고 2a제곱 서 2b제곱 c제곱 2ab bc ca 0보다 크니까 ab 마이너스 ab랑 a랑 b랑 엮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랑 c랑 엮어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 c랑 a랑 섞어서 c 마이너스 a 제곱 고일 과정에 꽤 많이 나왔던 거죠. 얘가 등호는 우리가 a, b, c가 같았다 이런 내용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 빼기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배를 곱해서 완전 제곱 3개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등호는 어떨 때? 등호는 a하고 b랑 같고 b랑 c랑 같을 때 이렇게 0이 된다. 여기다가 요 식 하나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식을 넘겨보겠습니다. BC, CA 여기까지 뭐 적어도 상관없겠죠. 오른쪽 넘기기만 했으니까 이항했으니까 여기 문제가 되지 않고 양변에 뭘 더할 거냐면 양변에 2배의 AB, BC, CA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이놈이 2배를 더했으니까 3배의 AB, BC, CA가 된다. CA가 된다. 얘도 하나 4번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다 4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3A, BC, AB, BC, CA랑 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요. 다음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일단 이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산술이란 것은 산술적이란 말은 우리 덧셈적인 이런 뜻입니다. 산술적인, 덧셈적인 이런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산술평균입니다. 알겠죠? 기하평균이란 것은 기하적인, 곱셈적인 이런 뜻이야. 단순한 곱셈적인 평균. 조합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수학에서 말하지 않는다는데 뭐 조합은 좀 음악 쪽에 있을 때 나왔습니다.
됐어요? 조합평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산술평균. 우리가 자료가 몇 개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2개 있으면 2분의 A 더하기 B. 3개가 있으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3개짜리는 일부러 하나 적어준 거고 보통 2개짜리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하평균은 곱셈적인 이거죠. A랑 B랑 곱했어요. 위쪽에선 더했으니까 2로 나눴는데 얘는 곱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곱하면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절반적인 느낌이 나와요. 세제곱은 세개를 곱하고 세제곱근은 배우지 않았지만 세제곱근 하면 됩니다. 세제곱근은 제곱근은 제곱해야 루트가 벗겨지는 거고 세제곱근은 세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2가 되듯이 2의 세제곱에 세제곱근을 하면 2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용어가 있다. 여기에 3 루트 옆에다 3이라 붙이는 거. 2는 왜 안 줬습니까? 2는 생략을 한 겁니다. 생략. 다음은 조합평균입니다. 자, 조합평균의 뜻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역수의 평균의 역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말하는 평균은 어떤 평균을 말하냐면 산술 평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수의 평균의 역수.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적지 마세요. 역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2개짜리. 그렇죠? 이게 평균이 이렇게 되겠죠? 요걸 다시 뒤집으려면 2분의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역수의 평균의 역수니까. 그래서 역수의 평균의 역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분의 2가 되겠죠. 역수의 평균의 다시 역수는 부모분자의 A, B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분의 2AB. 오케이. 다음에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역수를 뒤집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식이 나오면 역수 뒤집어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얘는 다항이고 얘는 단항이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나오면 다음에 해결책이 얘를 그대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역수를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얘가 지금 2b분의 1 플러스 2a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얘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뒤집어 가지고 해석하고 나서 다시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은 자 일단 얘네들이 나오는 문자는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여기 나오는 문자 A, B, C는 다 양수만 갖고 얘기합니다. 양수만 갖고 얘기합니다. 양수만 갖고 얘기했더니 산술평균 2분의 A 더하기 B가 우리 자모냐? 자마 2분의 A 더하기 B가 기하평균보다 더 큽니다. 이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더 크다가 이 세 가지 조건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얘만을 주로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산술기하 줄여서 우리는 산술기하라고 불러.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산술기하 줄여서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는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식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 근데 보통 2분의 a 더하기 b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등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할 수 있냐 없니?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a 더하기 b가 2배 루트 ab로 변형이 돼. 그래서 앞으로 이 식보다 이 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산술평균은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게 기하평균인 건 사실이야. 얘를 변형시킨 이 식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보게 된다고요. 식은 자, 왼쪽은 합입니다. 오른쪽은 곱이야. 합과 곱에 대한 관계에서 부등식,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 부등식은 범위적인 생각이죠. 최대값, 최소값은 범위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주로 범위적인 내용이야. 물론 값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값 찾아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질문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범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과 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 산술기하평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겠어요. 기억을 꼭 해야 돼요. 합과 곱. 그럼 이걸 그대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 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요 식과 이 식 똑같은 식. 이게 더 많이 쓰인다겠죠.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은 어떤 게 최대값이고 어떤 게 최소값이고 막 머릿속에 안 들어와. 됐어요? 만약에 곱을 주어줬어요. a 곱하기 b가 5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으니까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질문해요. 곱이 나왔을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합이 나왔어요. 합이 6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곱이 얘보다 작으니까 곱의 최대값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는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넘기고 제곱해야 돼요. 9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식을 보면서 선생님 아니 나는 막 외우라고 한다고. 곱이 주어질 때는 합의 최소값, 합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값 이렇게 막 외우라고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보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보면서 읽으면 돼요.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곱하고 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안 적었다 한 거 있어. 아주 중요한 거 하지 안 적었죠? 뭘 안 적었죠? 등호 성립 조건을 안 적었네요.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겠어?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되니까 그 최대값, 최소값은 둘이 같을 때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 적 있어요. A 더하기 B가 6일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이거 3하고 3일 때 가장 크던데요? 이게 중학교 때도 봤던 문제야. 알겠어요? 2차 함수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가 3, 3이니까 최대값은 9가 된다 이렇게 풀어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도 감각적으로 풀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게 이제는 식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산술평 기하평균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할 겁니다.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지금은 산술평 기하평균에 대해서 그 식을 써가지고 그 시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연습만 할 거야. 첫 번째 5 놓치면 안 됩니다. 양수조건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양수조건 합이 주어졌고 곱의 최대값 모르면 식 한번 적고 가면 좋습니다.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더라 이거죠. 이 2는 원래 산술평균 여기 2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식이 더 많이 쓰이니까 이 식으로 외워버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가 나왔다? A 더하기 B가 4로 나왔다. 2로 나눠지고 루트 AB 제곱을 했더니 AB가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A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겠죠. 작거나 같다 위쪽이 막혔네요. 그래서 최대값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4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또 양수 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랑 곱했네요. 얘랑 곱했어요. 가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으로 가로가 많이 나올 건데 됐어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 때는 가로를 풀고 계산해라. 가로를 풀고 계산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됐어요? 가로를 풀고 계산하자. 가로를 풀면 AB 플러스 AB분의 4 플러스 4. 오, 깔끔하게 떨어지네, 그나마. AB분의 4, A 곱하기 A분의 2가 되고, B분의 2 곱하기 B가 2가 돼서 4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거 최소값을 물어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양수밖에 없고. 근데 두 개 뭐가 나왔어? 합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뭐 해볼 수 있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다. 누구랑 쓰면 쓸 거야. 얘는 4는 확실한 값이니 갈 필요 없어요. AB하고 AB분의 4를 산술평균 집어넣으면 기하평균에 집어넣으면 AB 곱하기 AB분의 4. 아니 그러면 옆에 있는 4는 어떻게 합니까? 수니까 값이니까 더하기 4를 써도 되겠죠. 이렇게. 얘는 확실하니까 놔두고 얘 둘만 범위로 풀었다 이 말이겠죠. 오라 이렇게 풀었더니 두 개가 AB가 사라졌네요. 오라 저기서 중요한 산술평 기하평균에서 많이 나오는 꼴 역수 꼴의 합입니다. 역수는 아니야. 바로 역수는 아닙니다. 1은 안 되고 역수 꼴로라고 선생님 이름 붙인 거야. 알겠어요? 역수 꼴로 붙인 거야. 두 개를 곱해서 상수가 되는 형태. 역수 꼴의 합의 뜻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곱해서 문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아주 많이 나온다는 얘는 얼마냐? 2, 4, 8 이래 된다고요. 너희들이 식을 읽을 때도 이런 것도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얘는 이렇게 넘어가고 얘는 이렇게 넘어가고 얘는 이것보다는 크고 이거는 8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이것보다 큰데 이것 값은 8이에요. 그래서 이것 값은 8보다 크다라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8이 되겠고 어떨 때? 조건. 어떨 때? 두 개의 합한 놈이 똑같았을 때. 아까 이게 A고 이게 B였잖아. 두 개의 합한 AB하고 A분의 B가 똑같았을 때 조건은 뭐냐? AB와 AB분의 4가 같았을 때. 다시 말해서 A제곱 B제곱이 4일 때 AB는 양수니까 AB가 2일 때까지 써도 되겠죠. 요게 조건입니다. 오늘 질문이 최소값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 11번 A가 0보다 커요? B가 0보다 커요? 합이 나왔네? 합이 오로 나왔어요. 근데 아까 합이 주어진 뭘 많이 풀었어요? 합하고 곱의 관계였잖아. 합이 주어지면 곱의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질문했던 거고 곱이 나오면 합을 질문했어요. 근데 얘는 합이 나왔고 느닷없이 다시 역수의 합이 나왔네요. 역수꼴의 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봤더니 어디서 본 듯한데 얘랑 조금은 비슷한데 약간 다르네요. 그러지?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합이 나왔으면 우린 곱을 구할 수 있는데 역수의 합은 못 구하더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과 이 식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3a랑 4b랑 더한 식에다가 a분의 3하고 b분의 4를 곱한 식을 적은다고요. 조심할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조심해야 돼요. 얘를 그리고 나서 얘를 가로를 선생님 뭐라 했어? 가로는 항상 풀라겠죠. 바로는 계산하면 안 되고 풀어가지고 계산했더니 잠산 여기는 AA가 사라지고 9 이렇게 하면 BB가 사라져서 16, 25 뒤에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B분의 12A 플러스 AB분의 12B 플러스 25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고 봤더니 B분의 A, A분의 B 역수의 합골이 등장한 거죠. 역수의 합골이 등장하면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2배 루트 B분의 12A 곱하기 A분의 12B 더하기 25는 AABB 약분돼서 12의 제곱이니까 12 나오고 24 나오고 49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마무리. 자, 우리는 3a 플러스 4b가 5로 주어졌고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겠는데 바로 못 구하니까 이 식하고 역수의 합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었고 이 새로운 식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누구야? 질문은 딱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를 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얘를 어째야 돼? 제거를 시킨 게 맞겠죠. 결론적으로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얘로 나누면 얘는 얼마였어? 현재 이거? 얘가 5였잖아. 5분의 49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소값은 5분의 49가 되겠다. 자, 이 문제는 좀 다른 풀이도 있긴 합니다. 다음은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 했어요. 자, 이름부터 적어놓을게요. 얘는 코시 이게 영어 발음이니까 슈바르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그냥 코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산술기하, 얘는 코시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이 우리는 증명하라 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냥 좌변에서 우변을 빼볼게요. 좌변에서 쌤은 뭐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겠습니다. 는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xy 빼기 b제곱 y제곱을 하다 보니까 ax b제곱 by제곱 ax b제곱 남는 걸 한 번만 다시 작성을 해볼게요.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오라.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네.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밝혀졌네요. 여기서 적고 올게요. 등호. 어떨 때 등호입니까? AY랑
bx가 같았을 때래요. ay랑 bx가 같을 때는 ay랑 bx가 같은데 자 위의 식으로 가볼게요. 이 식으로 가보면 ay랑 bx가 위의 식에서 잘 보여 안 보여? 현재 이건 증명이니까 ay와 bx가 위 식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뭐 잘 보이게끔 외워두게 해야겠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a랑 b를 더하게 되니까 a랑 b랑 더한다. a랑 b랑 같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놓은 게 좋냐면 얘는 양변을 xy로 나누든 ab로 나누든 ab로 나눠볼게요. ab로 나누면 똑같은 말은 ab로 나누면 b분의 y는 a분의 x 요렇게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다. a분의 x는 b분의 y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러면 여기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사용처 어떨 때 사용하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 자 문자를 이렇게 적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x, y는 약간 문자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a, b는 수로 형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나왔을 거고 ax 플러스 by 나오는 것은 a는 수고 b는 수면 이 식은 몇 차식이 돼? 1차식이죠. 얘는 몇 차식이고 제곱 2차식이고요. 얘는 수일 거니까요. 어떨 때 쓰냐? 제곱의 합의 형태와 1차식을 비교했을 때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제곱의 합과 1차식의 비교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때 1차식을 질문합니다. 1차식이 나왔을 때 제곱의 합을 질문합니다. 했을 때 쓰는 건데 이 식은 쉬운 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1차적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일단 이 식을 적어라. 그냥 적어라. 외웠으니까 적어라. 의심이 되면 나는 이 고시를 써야 될 것 같다 라고 의심이 되면 이 식을 적어놓고 때려 맞춰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겠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게 써주는지는 알아야겠지. 그래서 얘를 제곱의 합과 1차식의 비교. 제곱의 합이 주어지고 1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질문한 겁니다. 1차식이 나왔었고 제곱의 합을 물었을 때 이걸 써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렇게 적읍시다. 역수꼴의 합. 역수꼴의 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수꼴의 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할 겁니다. 알았어요? 어떨 때 쓰는 건지. 합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거죠. 자, 문장이 나왔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제곱의 합이 나왔네요. 그리고 얘는 몇 차식? 1차식이에요. 나는 오케이. 코시를 써야 될 것 같아. 코시를 써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코시 공식을 한번 적으라고요. 바로 어디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적고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맞춰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차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3a 플러스 4b가 될 것 같죠? 3a 플러스 4b가 여기가 들어갈 것 같죠? 그러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야? 이 자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a, b가 x, y로 들어가면 되겠고 아니 여기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꼴이니까요. 얘가 이 들어갔어. 그러면 x가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고 y가 4가 되면 되겠잖아요. 이 틀을 그대로 맞추면 1차적으로는 해결된다 이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가 3제곱 플러스 4제곱 이렇게 틀만 적을 줄 알면 문제는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25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 나왔네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가 4.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3a 플러스 4b의 제곱이 100보다 작네요. 그래서 3a 플러스 4b는 제곱을 뺐으니까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곱이 풀렸으니까 양수 함수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이고요. 최소값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10까지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10 이렇게 되겠다. 한 문제 더 있네요. 뭐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끝나네. 아까 그 자리 그대로 집어넣으면 끝나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제곱 28 7 28 곱하기 7 나오는데 우리 제곱을 풀 거니까 얘를 곱하기 할 필요 없지. 어차피 쪼개야 되니까 제곱을 쪼개야 되잖아요. 제곱근을 7이 2마리 4가 1마리에서 7이 14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14부터 14까지 나와서 최대값은 1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연히 공식은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공식은 외워야서 써먹을 줄 알아야 되니까 어떨 때 사용처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1차는 공식을 적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야 어떻게 사용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으로 가볼게요. 질문은 지금 기루법까지 풀었고요. 여기서부터 절대부등식 증명 20번 그 다음에 2개 나왔고요. 21번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렇던 문제들이 좀 비슷한 형태들도 있고 좀 다른 형태들도 있겠죠. 그래서 좀 뒤에 가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에 하면서 할 거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좀 많네요.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시가 있네요. 코시가 26번 그 다음에 57번, 28번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질문 받고 좀 여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제까지 기류법까지는 시험을 볼게요. 여기까지는 기류법은 질문 안 받았나요? 선생님? 기류법은 그거 안 내겠습니다. 빈칸 넣기는 할 수 있겠네요. 빈칸 넣기는 할 수 있겠지. 증명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빈칸 넣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